어른들이 볼 수 없는 세계. 오늘날은 인간의 마음이 사막화되어 가는 시대이다. 영혼의 구원이 없는 시대이다. 흉악 범죄가 도처에서 일어나고 인간은 허구 속에 살고 있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마음의 사막을 헤매며 출구를 찾아가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그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혼자서 살 수는 없다. 인간이 서로 이해하고 사이좋게 살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필요하다. 즉, 모든 것은 마음으로 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 수 없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 현대는 실익을 중시하며 숫자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다. 우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가 사랑이고 사랑은 죽음마저 초월할 수 있는 진지한 자세이다. 인간의 영혼이 서로 통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같은 순진한 마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 비행사와 왕자는 작자의 분신이다. 어린 왕자는 생텍쥐베리가 쓴 환상 동화로 주요 인물은 화자인 비행사와 왕자이다. 한 인간 안에는 여러 성격이 깃들어 있다. 양심과 사악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악의 판단이 있게 되고 순수하고 불순한 것이 구별되는 것이다. 작자는 어린 왕자를 통해 사랑의 어려움과 그 기쁨을 호소하고자 했다. 인간성의 회복과 참된 삶, 소중함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자의 마음을 상징하는 두 인물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작자 자신인 비행사이고 또 하나는 작자의 이상인 소년시대의 꿈, 즉 어린 왕자이다. 왜 어린 왕자는 사막에서 시작하는가? 왜 어린 왕자는 공허와 정막만이 지배하는 사막에 나타난 것인가? 작지만 행복한 별에 살면서도 어린 왕자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 별에는 바오밥이라는 나쁜 나무가 자라고 장미꽃이 귀찮게 굴고 매일 청소해야 할 화산이 있어 고민이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왕자는 장미와 같이 지내는 것이 괴로워 자기의 별을 떠나 오랜 여행 끝에 지구로 갔다. 거기서 비행기 고장으로 불시착한 비행사를 만나게 된다. 그 비행기는 곧 마음의 비행기이며 따라서 고장난 비행기는 제대로 날아갈 수 없게 된다. 작가 생텍쥐베리는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고하지 못했다. 어린 왕자 같은 순수한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다. 작자가 상실한 순수한 마음을 되찾기 위해서는 마음의 비행기를 수리하는 일이 절대로 필요했다. 마음의 비행기의 수리 방법은 독특한 것이다. 현재만으로는 안 되고 과거로 되돌아가 그때까지의 하늘을 날아온 과정을 잘 상기해야 한다. 과거를 알면 고장의 원인도 알 수 있다. 고로 어린 왕자는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한다. 사막이란 고뇌에 시달리는 인간의 마음과 닮아 있다. 공허와 정막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그 인간이 지닌 고뇌의 분량에 따라 사막의 크기나 모습이 정해지는 법이다. 생텍쥐베리는 그러므로 어린 왕자의 고뇌의 크기에 맞는 사막 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다. 그 해결의 열쇠인 뱀이나 꽃, 오천송이 장미, 여우 등 여러 존재를 만나 많은 것을 배움으로써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어린 왕자는 자기를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 그 답을 얻음으로써 우리 인간에게
동심을 되찾게 하는 구조를 지닌 작품이다. 그 작품에서 작자는 강한 국가 비판, 인물 비판, 인성 비판 등 3중, 4중 구조의 복잡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 어린 왕자의 모습. 어린 왕자의 모습은 비행사의 모습인 동시에 생텍쥐베리가 어렸을 적 꿈꾸던 모습이다. 작자는 자신이 12살 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철새가 되기를 바랬듯 비행기를 탄 것이다. 그 후 비행사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약혼자의 집에서 비행사 직업은 위험하다고 결혼을 반대한다. 그렇듯 어려움이 많았으나 지구 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싶은 꿈을 그 누구도 막을 수는 없었다. 전쟁이 일어나자 철새가 이상의 나라로 가듯 그는 미국으로 망명하였다. 그가 추락한 사막은 미국이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집필한 어린 왕자에 고무되어 조국, 인류, 부인에 대한 사랑을 위해 전투에 임했으나 거기서 자기가 뜻한 바에 희망을 보지는 못한다. 작품으로 들어가서 보자면 어린 왕자에겐 양을 메어두는 끈이 필요하지 않다.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만난 곳은 사람이 사는 곳에서 먼 사막이다. 어린 왕자는 비행사에게 양을 그려달라고 한다. 고향의 아름다운 전원의 상징으로 양이 여기에 등장한다. 양은 어렸을 때의 즐거운 추억이다. 어린 왕자는 꽃이나 풀을 먹지 않는 양이 필요하였다. 바오밥에 뿌리만 파먹고 꽃은 먹지 않는 양 말이다. 자기가 떠나온 별에는 예쁜 장미꽃이 하나 피어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사는 어린 왕자에게 양을 그려주고 도망가지 못하게 끈도 그려주었다. 어린 왕자는 화가 나 양을 매는 끈을 그리지 말라고 한다. 중세 유럽의 봉건제도 하에서는 권력자는 백성을 양에 비유하였다. 온순한 양이란 전쟁에 반대할 줄도 모르는 선량한 시민의 상징이다. 끈은 속박을 의미한다. 양을 메어두는 그물이나 끈은 인간을 괴롭히는 장애물 또는 강제 수용소라고 할 수 있다. 양은 권력가에게 얻어맞고도 그 아픔을 잊고 온순하게 명령에 복종하는 평민이다. 비행사는 왕자가 왜 양을 그려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 상자 속의 양을 보기 위한 방법. 인간은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과 허위가 몸에 밴다. 그래서 어른의 눈은 마침내 흐려져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의무 교육을 받게 되자 어린이의 마음속에서 환상의 세계는 사라진다.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은 끔찍스러운 일이다. 비행사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상자에는 3개의 구멍이 뚫려 있다. 그것은 꿈, 상상력, 감성이다. 그것이 어린이가 지니고 있는 3가지 능력이다. 어린이는 그 구멍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비행사와 어린 왕자가 만난 순간 그들의 이 순수한 부분이 연결되어 서로 신뢰를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본다고 믿는 일이며 순수성을 지니는 일이다. 양은 각기 인간의 양심이다. 그리고 그 유형은 하나가 아니다.